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드시 듣는 국어, 반듯한 내신 대비 임은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국어 천재박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의 친구들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면 좋을지, 1년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 안에서 시험 범위가 각각 어떤 것들이 출제될지 단원을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재박 교과서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양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국어교육학 석사 졸업하였고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치 미래탐구학원 본원에서 대표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섬학원이나 명인학원 등에 출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재박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교과서가 고1 통합국어로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1년 동안 총 4번의 지필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개의 대단원이 있고 그 아래 소단원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한 번의 지필평가에서 2.5개 단원 정도를 학습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나가는 학교들은 1단원부터 2단원 중반, 그리고 3단원 중반까지가 시험 범위, 그리고 3단원 중반부터 다시 6단원까지가 시험 범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대략적인 목차를 보여드리고 이게 1학기 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학기 때는 어딜 하느냐? 이제 후반부인 6단원부터 10단원까지가 진도를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단원별로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고 어떤 것들이 어려운 포인트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인데요. 마음을 담은 언어라는 대단원 제목에 밑에 화법의 다양성, 소통하는 글쓰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 단원의 핵심 갈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법은 말하기와 관련된 것이죠. 글쓰기는 작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배우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어떤 대화의 원리, 그 안에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그리고 순서 교대의 원리 같은 것들을 이 글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문에서는 이 학생의 글을 통해서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역사 누리방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관련된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가게 될 건데요. 1단원은 사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양도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서 부담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단원인데요.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인 해석. 자, 그래서 총 3개의 소단원에서 읽기, 즉 독서죠. 그리고 문학, 그리고 독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건 옛날에 비문학이라고 불렀던 어떤 글 읽기인데 그것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측면에 주목해서 읽기도 하고 또 나의 책 읽기 과정에 따라서 읽기도 합니다. 이 책 읽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3R 단계를 거쳐서 읽기 전, 중, 후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느냐에 관련된 글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학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중학교 때에서도 문학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을 배웠을 텐데 그런 것들 중에서 고전 소설에 해당하는 박지원 작가의 허생전이라고 하는 다소 길고 어려운 작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 바로쓰기라고 해서 문법 내용입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이 있는데 이 3단원에서는 현대 문법을 학습을 하게 되고 뒤에 중세 문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1단원은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고 해서 음운 변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그중에 뭐 비음화와 구개음화와 뭐 히읗 탈락이나 아 탈락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2단원에서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해서 국어의 4대 어문 규범 중 하나인 한글 맞춤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1단원에서 음운의 변동을 배웠다면 2단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발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조금 더 표기에 심화된 단원으로 연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원은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라고 해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다소 화법에 관련된 내용이 또 함께 들어가 있죠. 1학년 교과서는 통합국어이기 때문에 한 대단원 내에 하나의 주제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와 문학이 2단원처럼 연계되기도 하고 또 문법과 화법이 3단원처럼 연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굳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은 1, 2단원에 속하고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3의 1은 중간고사 범위로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 문법을 많이 출제한 학교의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에 맞춤법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1학기 기말고사에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4단원 문학의 갈래와 구조인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검정 출판된 국어교과서가 총 11종이 있는데 이 11종 교과서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검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교과서를 집필하고 제작하기 때문에 이 서정서사 극교술이라고 하는 문학의 4가지 이론적 갈래, 사분법적 갈래가 검정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에서 이런 이 갈래들의 특징과 그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하는 것이 꼭 들어가 있는 요소인데요. 천재박은 좀 특이한 점이 다른 교과서들은 이 서정서사 극교술의 4갈래론이 보다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자, 천재박 교과서는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4단원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서정은 쉽게 말해서 시라고 할 수 있겠고 서사는 소설 그리고 극이라고 하는 건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과 상영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교술에는 수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정서사 극교술의 4갈래론의 특징을 일반적인 것을 배운 뒤 그것을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하여서 각각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 극작품, 현대 그 고전 교술 작품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5단원에서는 매체와 설득. 자, 국어가 과거에는 공통 과목이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올해 치러지는 수능, 즉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가 선택 과목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문학과 독서가 있고 과거에 공통 과목이었던 화법작문 문법은 재배치되어서 과목이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묶어서 화작이라고 하고 언어와 매체를 묶어서 언매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는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가 신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공통 과목에 화법, 작문, 문법이 있었는데 그중에 화작을 묶었고 문법과 매체를 묶었기 때문에 이 매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신규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 미디어, 어떤 글이나 말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인쇄 매체, 예를 들어 신문이나 책 같은 것들과 현재의 디지털 인터넷 매체 같은 것들이 어떠한 특징이 다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언어 예절, 매체 언어를 지켜야 하는지에 관련된 단원입니다. 자, 다소 낯설 수는 있지만 학습량이 많거나 내용이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은 쓰기라고 해서 작문이죠. 그래서 이 단원은 매체 과목과 작문 과목이 함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쓰기 같은 경우에는 작문에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설득하는 글쓰기는 논설문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설명문도 있고 건의문도 있고 기타 등등의 글의 갈래를 학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5단원은 한국문학의 이해인데요. 자, 여러분 아까 4단원은 문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6단원은 한국문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건 고전문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현대문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고전문학으로 돌아와서 2학기에는 고전문학의 가시리, 즉 고려가요라고 하죠. 고려가요의 가시리와 그리고 현대시인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비교해서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4단원에서 학습했던 서정갈래의 일반적인 특징, 이론적 갈래 안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역사적 갈래가 고려가와 현대시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2단원에서는 상충곡, 정극인의 상충곡이라고 하는 가사 작품을 이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현대시랑 비교하여서 마찬가지로 서정갈래 내에서 이론적 갈래 내에서 역사적 갈래인 고려가요 혹은 고려소교와 그리고 이 가사를 현대시와 비교하는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는 춘향전이라고 해서 판소리 사설이 이제 후대에 기록되면서 정착되게 된 판소리계 소설이 갈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전시가 고전 소설이 이 6단원에서는 출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전 소설은 앞서 2단원에서 배우고 넘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6단원의 춘향전을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에 더해서 판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염두에서 보셔야 합니다. 자, 7단원은 생각을 키우는 읽기와 쓰기라고 해서 읽기, 즉 독서죠. 그리고 읽기, 마찬가지로 독서고요. 3단원은 쓰기, 작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독서와 작문이 복합되어 있는데 창의적 읽기라고 하는 건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는 것을 의미하고 또 비판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책 읽기, 그러니까 책 읽기의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좋은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쓰기 과정 성찰하기, 즉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도 읽기 전 활동,
중활동, 후활동이 있는 것처럼 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내가 맨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자료를 수집한 것을 선별하고 활용하고 조직하고 또 글을 실제로 써보고 자료를 활용하면서 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과정들에 맞추어서 글쓰기 과정을 한번 학습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어의 어제와 오늘,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단원입니다. 자, 문법은 앞서서 3단원에 현대문법이 있었고 8단원에는 중세문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국어의 흐름이 앞부분에서는 현대문학을 배웠으면 뒷부분에서는 고전문학을 배워서 비교하고 또 앞부분에서 현대문법을 배웠으면 뒤에선 중세문법을 배워서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에서는 국어의 변화와 발전,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하죠. 그 언어의 생성과 소멸과 변화 과정을 담은 역사성이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세종어조 훈민정음, 즉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나란말싸미 뒹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로 시작하는 그 글을 통해서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3단원의 발음과 표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보게 되겠죠. 그리고 2단원은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동입니다. 자, 문법 요소라고 함은 문장 안에 있는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요소들, 시제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문장 안에서 기능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은 현대문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세문법과 현대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부분 것과 비교하는 내용의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자, 9단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토론과 협상. 자, 토론과 협상은 모두 다 말하기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를 가운데 두고 어떠한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지는 명확한 논제를 가지고 찬반이 입론과 반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반대신문식 토론, 고전식 토론 이런 어떤 형식을 활용하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협상이라고 하는 건 두 이해 집단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익과 손해관계를 놓고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협의에 도달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말하기, 화법의 구체적인 갈래를 중심으로 토론은 어떤 특징이 있고 협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단원 문학과 삶인데요. 다시 현대문학으로 돌아와서 자, 1단원에서는 현대시 두 작품을 함께 학습하게 되고 2단원에서는 현대소설 그리고 3단원에서는 박완서 어떤 작가님의 그 수필을 가지고 글쓰기 관련된 장문의 내용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봐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정리를 한 번에 하여서 1학년 내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천재박 교과서가 아니라 어떤 교과서든 평균적인 출제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학기, 2학기에 중간 기말에 총 4번의 지필 평가를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천재박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다르게 4갈래론이 조금 뒤로 빠져 있다고.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에 4갈래론에 관련된 현대문학을 먼저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3의 1에 해당했던 의문 부분을 1학기 중간고사에 내게 되고요. 기말고사에서는 현대문학과 현대문법에서 한글 맞춤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서는 문학은 고전문학, 그리고 문법은 중세문법. 그래서 앞부분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합쳐서 그리고 현대문법,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서와 화법과 작문과 매체에 해당하는 중간중간에 학습량이 적었던 단원들을 임의적으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천재박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자, 천재박 교과서는 1, 2학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학교별 특성보다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1단원부터 순차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반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학교별 프린트물이나 부교재에 따라서 생략되거나 추가되는 변동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입학 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미리 감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겠죠. 자, 1학기 중간고사에는 화법과 작문, 대화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리와 경률들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2단원에서는 독서와 문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허생전이라는 고전소설이 가장 중요한 문학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단원에서는 대략적으로 1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만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기말고사에서는 현대문학의 4분법적 갈래 특성이 가장 문학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단원에서 매체 특성과 논설문, 그리고 3단원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3회 3에 해당하는 담화 관습까지 묶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자, 2학기로 넘어온다면 6단원에 해당하는 고전 문학, 아까 가실이라든지 상춘곡이라든지 춘향전 같은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문학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쪽은 이론적 갈래고 이쪽은 역사적 갈래입니다. 공시적 관점에서 판단하느냐, 통시적 관점에서 판단하느냐가 다른 점이죠. 7단원에서는 독서와 작문의 독서 과정과 작문 과정, 그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8단원에서는 중세문법,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문법에서는 또 가장 어려운 범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말고사로 넘어온다면 화법에서 토론과 협상을 9단원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고 10단원의 현대문학의 현대시, 현대소설을 모두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단원에서 현대문법의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문학과 문법, 그리고 문학과 문법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사실 독서나 작문이나 화법 같은 것들은 그 제시문, 교과서에 있는 제재 글만 잘 분석한다면 좀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학교별 서술형이겠죠. 선생님이 교재에서 서술형 답안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교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학교별 프린트물이나 부교재가 추가될 수가 있는데요. 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과 다르게 부교재나 프린트물의 범위가 교과서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은 연계 교재가 있는데 1학년은 그것도 없고 또 2학년에는 문학과 독서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나 2학년 모의고사 기출,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문학 같은 경우에도 그거랑 상호 텍스트성을 갖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과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작품을 끌어다가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1학년 통합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 그리고 문학과 독서가 고르게 제재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린트물이나 부교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허생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배웠다면 이 허생전에 관련된 정리된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작가인 연암 박지원의 다른 문학 작품에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혹은 문법의 의문 변동을 배우게 되었다면 문법의 의문 변동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나 아니면 표준 발음법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교과서 해당 범위 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교재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를 완강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완벽한 1등급으로 만들 수 있게끔 선생님과 반듯한 내신 대비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과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